오늘 첫 소식입니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윗선 개입 의혹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수사에 외압을 넣은 윗선이 경찰 조직의 가장 꼭대기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오늘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경찰 지휘 라인입니다. 저쪽에서 올라갈수록 상부인데요. 장윤기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장 구속됐죠. 케이블 타이와 리얼돌 등 증거물을 빼돌린 의혹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두 사람, 광산서 형사과장과 서장,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진술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윗선, 그러니까 광주 경찰청을 비롯해서 그 위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광산서 형사과장의 진술로 알려진 건데요. 결국에는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지침이 정말로 있었다고 한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살인범죄는 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동기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정확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윤기는 이 여고생 살인 사건을 저지르기 불과 이틀 전에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렇게 희간적인 간격이 매우 밀착되어 있다면 두 사건이 연관되어서 살인의 범행 동기로 작용하지 않았는지를 묶어서 수사하는 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선 경찰이 누구보다도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병합해서 수사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면은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네. 왜 국가수사본부가 굳이 그것을 분리해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내렸는지 지극히 의문이고 네. 지금 오늘 새벽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압수수색을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처벌까지 뒤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장윤기가 저지른 두 가지의 범행입니다. 외국인 여성 성폭행, 그리고 스토킹, 그리고 최은양 살해 사건. 같은 가해자고 범인인데 국가수사본부에서 별도의 사건으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도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왜 도대체 그런 지시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는 지시를 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사 외압 의혹, 결국엔 꼭대기까지 의혹이 다다랐는데요. 경찰 조직의 제일 윗선까지요. 자, 이와 관련된 경찰 특별수사단의 지난주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속된 강력팀장은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강력팀장이 강간 목적 살인으로 의율하지 않고 단순 살인으로 송치하게 된 동기가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인지 다른 배경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검찰과 경찰이 오늘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5분 광주지검이 먼저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요. 1시간 정도 지나서 7시 반쯤 경찰의 특별수사단이 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잇따라 오늘 오전에 두 번의 압수수색을 한 건데 검찰이 일단 먼저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뒤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또 진행한 건데 글쎄요. 이렇게 같은 기관을 동시에 검찰과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도 이례적이고 압수수색을 그러면 검찰이 먼저 해갔으면 경찰이 뭐 가져갈 게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장윤기 사건에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광산경찰서 압수수색 당시에도 광주지검과 국가수사본부 특수수사단이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본인들의 어떤 경찰의 책임론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선제적으로 본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에선 큰 차이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광주지검의 압수수색에서 이 협의 대상자들에 대한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 합동수사단에서는 이 휴대전화는 또 압수수색 대상에서 뺐다는 거예요. 어어. 그런데 이 휴대전화는 가장 기본적인 수사 그렇죠. 대상 아니겠습니까? 네.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에 있는 국가수사본부와 광주에 있는 이 광주경찰서에서 있는 광산서에 있는 이 혐의 대상자들 간에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는 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네. 이런 점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검찰의 이런 이 수사에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좀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경찰청에서 이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만 휴대전화가 빠진 것을 보면 과연 이게 정말 진정성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변인께서는 사실은 경찰의 특별수사단조차도 경찰 소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 휴대전화는 가장 기초적인 알겠습니다. 대상인데 이걸 뺐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아직까지 조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경찰 안에서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건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단순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이라서? 글쎄요.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이건 너무 지금 충격적이거든요. 경찰의 최고 조직까지 이 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게.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적용되는 형사사법 체계 네. 이 근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문제, 의문 이런 부분들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경찰이 이제 앞으로 수사를 독점적으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경찰이 이렇게 이번 사건처럼 부실하게 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증거를 직접적으로 뭐 조작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인멸한다든지 네. 또는 수사를 축소, 은폐 또는 암장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경찰의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하나가 다 신뢰를 의심하게 되는 그래서 신뢰가 흔들리는 이런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점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오히려 참 잘 됐다라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이 이제 검찰이 폐지가 되고 이 모든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경찰 쪽으로 넘어왔을 때 네. 경찰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견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 계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윤기 아버지가 이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그런 말을 했죠. 아버지로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보니까 단순히 아버지여서 이런 일을 벌였고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이어서 이런 일을 벌였다. 그걸 이제 넘어선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더 큰 이유나 정부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게 무슨 광주 경찰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경찰청 국수본까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했는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찰 수사권 관련된 문제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하. 경찰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뭐 아니면은 어쨌든 다른 의도로 뭔가 다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약간 좀 개인적으로 의문인 게 네. 거의 사건 초기부터 국수본이 나서가지고 상황 그러니까요. 정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크게 알려지지 않기 전인데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경찰 수뇌부가 그것까지 판단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게 가해자의 가족이 경찰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우리 쪽한테까지 크게 뭐 상황이 좀 연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이건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심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죠.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피해자의 유가족 측은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당하게 뭐 수사되고 했는지조차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이 뭐 가족이 뭐 장윤기 아버지가 증거물을 훼손했다는 거를 밝혀냈기 때문에 네. 이런 의심은 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보완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이 밝혀졌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경찰이었던 장윤기의 아버지가 뭐 아들 일이기 때문에 그랬다. 뭐 거기도 충격이었지만 점점 윗선으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경찰의 최고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사건의 초기부터 개입을 하고 지시를 했다라는 것까지 지금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장윤기 행동 자체에도 이 강간살인 혐의를 밝혀낸 검찰이 추가로 더 증거를 확보해냈습니다. 장윤기 휴대폰을 포렌식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눈 동창과의 대화도 복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고1 때부터 이미 친구에게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핸드폰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해당 동창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본인의 목표를 메모장에다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장 동료 여성이라든가 미성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것들. 학교 동창하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전에 학생 때도 자기가 뭐 이 봉고차로 여성들을 뭐 납치를 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인 환상이라든가 환타지 또는 어떤 그 성범죄에 대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이요. 장윤기가 범행 후에 인터넷에 검색한 기록도 확보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 휴대전화가요 공기계였어요. 근데 이거를 검찰이 가져가서 포렌식을 한 겁니다. 포렌식을 해보니까 과거 친구와의 대화 그리고 어떤 걸 검색했는지 이런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목을 치면 기절을 한다. 이런 어떻게 상대방을 제압할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본 게 있고요. 둔기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한 거예요. 어떤 둔기를 사용할지 이런 것까지 직접 찾아왔다는 거죠. 이것은 이 부분은 장윤기가 과거부터 어떤 이 범행을 준비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을 쳐서 기절시키고 둔기를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어떤 성적 행위를 통해서 네.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잘못된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혐의 적용이나 향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 대변인님, 전 궁금한 게 이겁니다. 자, 근데 이걸 검찰이 포렌식해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흔한 범죄 드라마나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런 범죄자를 잡으면 제일 먼저 핸드폰 뺏고 포렌식하고 그리고 인터넷 집에서 뭐 검색했는지 찾아보는 게 그거는 뭐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찰은 이거를 못 찾은 거예요? 일부러 안 찾은 거예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우 이해할 수가 없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야당 정치인 시절에 공개 강연에서 여러분은 사고 치면 절대 휴대전화를 뺏기면 안 됩니다. 라는 네. 말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새는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것이 수사의 기초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 장윤기가 검거될 때 들고 있었던 그 공기계 휴대전화에서 포렌식을 해서 이런 내용을 찾아내지 못했는지가 지극히 의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간살인 혐의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실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의혹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구조적으로 이런 것이 구멍이 뚫려 있을 때 과연 앞으로 보완 수사를 못하게 하면서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만 했을 때 그 네. 요구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부실 수사로 또다시 같은 결과가 올라가면은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것이 지금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겁니다. 네. 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서 검사의 보안 수사를 금지시키는 것. 네. 과연 누구에게 해가 되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이제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